안녕하세요. 판도라입니다. 판도라의 정리실무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 연말정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눠볼게요. 연말정산 중에서 어떤 부분이냐면요. 중간에 퇴사하신 분들, 중도 퇴사자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연말정산,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 하셔야 돼요? 안 하셔야 돼요? 하셔야 되죠. 왜 바로 하셔야 될까요? 이분이 만약에 추징이 많이 됐어요.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납부하는 거는 주체는 누구예요? 회사죠. 근데 이분을 바로 연말정산 안 하고 나중에 12월 돼서 연말정산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막 추징이 막 50만 원 넘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분한테 그랬어요. 당신 추징이 많이 나왔으니까 그 돈을 좀 우리한테 회사로 주세요. 그럼 이분이 안 주실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퇴사하셨을 때 바로 퇴사자 연말정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고를 하고 만약에 추징이나 이런 게 있을 땐 급여에서 차감하거나 아니면 뭐 이분들 드릴 거 있잖아요. 그죠? 연차나 퇴직금 같은 거 드릴 거 있잖아요. 그거에서 차감하고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퇴사 정산은 퇴사 시 바로 하셔라 라는 얘기입니다. 연말정산을 할 때요. 만약에 급여를 직접 우리 프로그램에서 하는 데에서는요. 인사급여에서 연말정산에서 연급여 소득 내역 등록에서 직원 조회해 주시고요. 그 직원에 대해서 연급여를 수신해 주시면 돼요. 급여를 여기서 프로그램에서 했을 경우 이해되시죠? 근데 제가 여기 밑에다 보니까 급여를 맨 밑에다가 이 급여 코딱지만하게 12월 달에 모았었잖아요. 왜 그럴까요? 2단계에서 급여를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2단계에서 안 하니까 제가 그냥 임의로 여기다 집어넣은 거예요. 연습해 보려고.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기서 급여를 만약에 우리 프로그램에서 준다 그러면 연급여 수신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급여를 다른 엑셀이나 다른 데서 해서 여기서 급여를 안 한다 그랬을 때는 여기다 직접 입력해 주시면 되는데 한 달치 한 달치 한 달씩 입력해 주는 필요 없죠. 그냥 모아서 한꺼번에 입력하셔도 돼요. 그리고 경비 청소 근로자에 한해서는 야간, 연장, 휴일 근로수당 등 연 240만 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 적용이 가능해요. 해당 여부는 구세청에 문의하시기 바란다는데요. 청소 경비 근로자 중에서 전년도 급여가 3천만 원 이하이고요. 그리고 210만 원. 우리가 이제 총 급여가 210만 원. 그리고 그런 분들에 한해서는 연 240만 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 잊지 마시고 여기다 입력하시면 되세요. 이 야간 근로 수당 말하는 거예요. 200만 원. 자, 그러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연금의 수식을 안 했고 여기다 대신에 제가 여기서 급여를 안 하기 때문에 여기 부분에 제가 이렇게 임의로 입력 가능하다고 했어요. 입력 가능했고 제가 저장까지 눌렀습니다. 이분 급여가 맞는지 딱 확인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인 공제 자료 등록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거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XP ERP 초기에서 이지스티비에서 확인해 달래요. 이 매뉴얼. 저도 처음 봤네요. 부양가족 나이 요건. 이거 보시면 부양가족은 직계종속은 만 60세 이상이어야 되고 직계비속은 만 20세 이하. 형제 자매도 만 20세 이하나 60세 이상이어야만 내가 개인 인적 공제 대상자 즉 해당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위탁아동은 만 18세 미만이어야 되고 경로는 만 70세 이상. 요거는 직계 존속이 만 60세 이상 되는데 여기에 추가로 해주기 위해서 만 70세 이상은 경로로 넣어줍니다. 수급자는 제한 없고요. 기초생활 수급자 얘기하는 거예요. 뭐 장애인이나 그런 분들은 나이 요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인적공제 입력 주의사항. 자녀 세액공제 대상은 만 7세에서 만 20세 이하의 자녀예요. 그래서 만 7세 이상 미만은 취약 아동이라도 공제 대상이 아닌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만 7세 미만에게는 뭐 아동수당 같은 거 나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해당 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표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신용카드 등 입력 주의사항. 이거 여러분들 올해 코로나 때문에 4월에서 7월에 쓴 거랑 3월에 쓴 거랑 그 외에 사용한 거랑 해서 퍼센테이지가 다 달랐죠. 이때는 뭐 4월에서 7월은 거의 80% 환급해 주잖아요.
그래서 가족별로 3월 사용액, 4, 7월 사용액, 그해 사용액 1, 2월, 8월에서 12월 각각 입력해야 돼요. 이게 뭐 15%, 30%, 그다음 80% 이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료비 입력 주의사항. 예전 같은 경우는 여러분 그 의료비가 그냥 우리가 의료비 나온 거 다 넣었으면 되는데 이제는 실손 의료보험금 제외한 금액으로 입력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의료비를 넣을 때 만약에 500만 원이라고 해도 그 중에서 일반 의료비가 있는데 그 중에 실손으로 의료보험으로 돌려받은 거 있죠. 그거는 제외하고 넣으시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장애인 만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의료비 장애인 65세 이상 부분에 구분해서 입력을 하고요. 실손 의료보험금으로 보적받은 의료비는 세액공제 대상 아니니까 제외한 금액으로 입력해야 된다. 아까 말씀드렸죠? 예전에는 이게 안 들켰어요. 이게 없었던 건 아니에요, 여러분. 예전에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우리 홈택스에 정확히 나와요. 그래서 숨겨서 쓸 수가 없다는 얘기죠. 숨겨서 쓰면 안 되겠지만 여러분들 뭐 다 모르셨죠? 실손 의료보험금 보전받는 의료비 세액공제에서 빼야 되는 거 아셨어요? 모르셨죠? 예. 근데 원래는 이제 예전부터 실손 의료보험금에서 보전받은 의료비는 빼야 되는데 이제는 꼭 빼야 되는 이유가 뭐냐? 국세청 자료에 실손 보험료가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본인 직계 존속 같은 경우에는 의료비 장애인 65세 이상 요 금액 여기다 입력해 주라는 얘기고요. 교육비 입력 주의사항은 교육비 구분은 선택하시고요. 구분해서 입력한 다음에 국세청 또는 그 밖의 자료 총 금액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여러 번 얘기 드렸지만 교육비는 유치원 아이들 아직 학교에 들어가지 않은 아이들만 사교육비 가능하고요. 나머지 초, 중, 고등학생은 사교육비 안 돼요. 그리고 대학원은 본인만, 내 직계 존속은 교육비 안 됩니다. 직계 비속 아이들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여기다가 교육비 금액의 총 금액을 입력을 해주셔야 합니다. 요거는 그냥 제가 나와서 설명해 드린 거고요. 요거는 실질적으로 저희 중간 정사자들한테 해당되는 건가요? 아니죠. 이거는 연말정산 할 때 해당되는 거예요. 중간 퇴사자 말고 요거 나왔길래 여러분들 설명드린 거예요. 자, 다시 돌아가서 이분이 이제 중간에 퇴사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계산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연근로소득 내역 등록해줬고요. 개인 공제자료 등록을 해주는데 여기 들어가셔가지고요. 일반적으로는 그냥 기본만 돌려줍니다. 그래서 기본 공제로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분이 맞게 들어갔는지 확인을 해주세요. 보험료라던가 이제 보험료밖에 없겠죠. 실질적으로 국세청 자료가 아니고 우리 여기 입력한 뭐 건강보험료하고 고용보험료하고 뭐 그다음 연금보험료 이런 거 있겠죠. 다른 것들은 입력해주지 않아요. 보통 일반적으로 그냥 퇴사하셨을 경우에는 우리가 입력해주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입력을 해주셨죠. 예전에 이렇게 밑으로 쫙 내려왔었는데 이렇게 나눠놨네요. 이제 여기다가 그냥 연말정산 중도퇴사자 같은 경우에는 그냥 기본 공제만 넣고 저장을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연말정산 작업을 눌러주시는데 2020년도고요. 내가 부분만 해서 이 사람 것만 해줄 거잖아요. 그죠? 아까 이분 4번이 000001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연말정산 작업을 진행해 가시겠습니까? 해서 오케이 눌러주시고요. 연말정산이 완료가 됐으면 연말정산 결산 조회로 갑니다. 거기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이분들을 뽑아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발행자 보관용이냐 아니면 소득자 보관용이냐 이걸 눌러서 소득자 보관용을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내가 이분 거 해서 조회 눌러줍니다. 네, 그럼 제가 아까 했던 그 내용이 나왔죠? 그럼 옆에 클릭해 주고요. 인쇄를 눌러줍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이렇게 발행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요 내용을 여러분 출력해서 이분한테 보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급여 상여 얼마 나왔고 해서 여기 야간 근로 수당이 얼마고, 그 다음에 이분 비과세 소득이 얼마고, 그 다음에 여기 결정세액, 지방소득세, 차감징수세액, 차감징수세액이 146,060원이나 나왔네요. 여기 여러분들 아셔야 될 거 알고 계시죠? 여기가 차감징수세액이 플러스면 우리가 추징이고요. 마이너스가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죠? 마이너스는 환급받는 겁니다. 그거는 어떻게 구분을 하냐면, 결정세액이라는 게 뭐냐면, 이번에 너희가 이 정도 급여를 받았으면 이 정도 급여를 내야 돼. 그래서 결정됐어. 결정세액이라는 얘기고요. 여기 기납부세액이라는 건 뭐죠? 내가 미리 낸 세액을 말하죠. 그래서 이 결정세액에서 이 미리 낸 세액 있죠? 이걸 빼면 여기 밑에 차감징수세액이 나와요. 저도 이거 엄청 헷갈렸던 게, 이게 플러스가 추징인지 마이너스가 추징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빼는 거니까 내가 미리 낸 금액보다 내야 할 금액이 더 많기 때문에 플러스가 나온 거죠. 그래서 추징, 여기서 내가 내야 될 세금보다 내가 낸 세금이 많이 나오면 마이너스가 나오겠죠. 그래서 마이너스가 나오면 환급. 그렇습니다. 저는 여기다가 사실은 차감징수세액이라고 하니까 헷갈리는 것 같아요. 그냥 납부세액이라고 써주면 좋겠어요. 납부세액이라고 써주면 플러스면은 더 물론 뭐 의미는 같지만 플러스면은 더 내야 되고 마이너스면 환급받는다. 그렇게 생각이 들 것 같은데, 여기는 차감징수세액, 차감징수세액이라니까 왠지 차감됐다고 생각하니까 마이너스가 나와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플러스가 되면 추징, 마이너스가 되면 환급, 이렇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아파트랜다. 우리가 다음 분이 입력하실 때는 제가 추징금액 아니에요. 차감징수세가 아니고 요거 결정세액 입력하셔야 된다고 얘기 드렸어요, 제가. 네, 이해되시죠? 그리고 요거를 이제 우리가 신고를 할 겁니다. 신고를 할 건데 어떻게 신고를 하는지, 어디다 신고를 하는지 좀 보여드릴게요. 여기 여러분 여기 급여에 가시면은요, 급여조회 가시면은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그러면 2020년 이거 신고할 땐 보통 2021년으로 신고를 하겠죠. 제가 해볼게요. 여기 원래는 나와야 되는데 제가 여기서 급여를 안 해서 그렇죠. 요거를 설명을 해드리려고 그래요.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간이세액이라고 있고 중도세사라고 있고 연말정산이라고 있잖아요. 그죠? 이 중도퇴사자 요 칸에다가 금액을 입력을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중도퇴사자 요 칸에다가 연말정산 금액을 입력해 주시는 거예요, 이분. 여기에다가 소득세, 그 다음에 징수세, 요거를 여기 A02라고 쓰여 있는 요 칸에다가 퇴사자 연말정산을 넣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요거를 지금 제가 여기서 했으면 보여드릴 텐데, 지금 간이세액은 여기 위에는 우리 급여, 우리 퇴사자들도 급여 받고 우리 총 지급, 우리 그달 2020년 12월에 급여를 받은 거가 다 있으면 여기다가 해주시고, 중도퇴사에는 그분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금액을 넣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여기 연말정산은 요거는 진짜 연말정산 할 때 넣어주시면 되고요. 우리 퇴사할 때, 중간정산 퇴사자 할 때는 이 중도퇴사에다가 넣으시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급여조회에서 맨 처음에 우리가 연말정산을 할 때 이분이 이제 중도퇴사하셨어요.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은 언제 한다? 퇴사한
그 달에 바로 해서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한다. 왜 그러냐? 이분이 만약 추징이 나오면 이분이 안 줄 수도 있다. 나중에 하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바로 한다. 어디서 하냐? 이게 인사급여에 가셔서 연말정산에 가셔서 연급여 소득 내역 등록하고 개인공제 자료 등록하고 그 다음에 연말정산 결산 조회에 가셔서 원천징수 영수증 그 사람 거 출력해서 준다. 그러면 신고를 어디서 어떤 걸 보고 하느냐? 인사급여에서 이 내용을 그대로 가서 신고를 하면 되죠. 홈택스 가서 신고를 하면 되는데 여기 보시면 인사조회에 가시면 제가 급여조회죠. 죄송해요. 급여조회에 가시면 여기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가 있는데 어디 칸에 넣어야 되느냐? 요 간이세액은 우리 그분들 급여 우리 그달 그 모든 우리 직원들 급여를 넣고 여기 중도퇴사 여기 위치에다가 연말정산 급여를 넣는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연말정산 신고 만약에 안 하시면은요 나중에 피해가 여러분들한테도 피해가 있을 수 있어요. 연말 퇴사 신고 바로 연말정산 퇴사 시 바로바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게 굉장히 여러분들이 이거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서요. 제가 한번 이거 작성하는 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